안녕하세요. 필리핀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필코TV의 이원장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서 전염병 때문에 힘든 요즘 새로운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필리핀 이민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많은 구독자분이 생겼을 때 공유하고자 했던 주제인데요. 요즘 전염병 때문에 필리핀에서 도시 통제인 락다운이 시행되고 있고 통금이 발령되고 있다 보니 좋은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던 필리핀 이민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지난 10년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행자의 시각이 아닌 이민자의 시각에서 외국 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필리핀 이민 준비를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시각에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필리핀 시장조사 당시 처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냉철한 시각으로 이민을 준비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막상 이민 생활을 하는 지금에는 호주라는 나라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다르고 이들의 문화가 다르다 보니 나라마다의 이민 생활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필리핀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겪고 느낀 점을 공유하고 독자분들께서 필리핀 현지 조사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이민을 준비하실 때 이원장의 TV가 도움이 되신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막상 필리핀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는 두서가 없고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에 필리핀 이민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의 주제는 첫 번째, 잘 살고 있는 호주 이민 생활이 적고 제가 왜 필리핀 이민을 선택했는지. 두 번째, 필리핀 이민 시 꼭 조사해야 될 현지 생활비, 예를 들어 집세, 공과금, 그리고 가정부라던가 기사, 그리고 기타 자녀의 학비 등. 세 번째, 현지에서 수입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번째, 현지 생활은 어떤지. 다섯 번째, 필리핀 현지 치안은 어떤지. 여섯 번째,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지. 마지막 7번째는 필리핀 이민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잘 살고 있었던 호주 이민을 제가 왜 접고 필리핀 이민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군대를 전역한 후에 바로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호주 시드니 지역으로 갔는데요. 우선 제가 처음 도착해서 느낀 호주는 백인들이 가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저와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 특히 중국인이나 일본인,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민을 와서 그들만의 환경을 구축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습니다. 즉, 호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백인들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아도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호주 내 한인 사회에서 한국말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이를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없이 호주에 가서 한인타운에서 단순한 일을 구해도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다시피 호주나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기본 급여가 높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해도 한국보다 높은 급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20대 초반이었던 제가 호주에 이민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매력을 느끼게 해줬고 다만 어찌되었던 이민 1세대인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족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주 한인타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이민 1세대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로 제가 호주에서 했던 일은 호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나 유학을 오시는 한국 분들에게 비자 혹은 학교 입학과 같은 수송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호주 이민 생활은
저로 하여금 한국의 사회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당시 또래들보다 약간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좁은 한인 생활권에서 쳇바퀴처럼 살고 있는 저를 돌아보았을 때 약간 호주의 이민 생활은 지루한 천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휴가차 잠깐 놀러왔던 필리핀 세부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호주에서 느끼지 못했던 대우를 받았을 때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30대 초반까지 호주에서 하던 호주 유학 이민 일을 접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에서 이민 시 반드시 조사해야 될 생활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려고 하면 그 나라의 물가와 생활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 나라에 여행을 가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트를 갔을 때, 시장을 갔을 때, 그리고 편의점 아니면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했을 때 물가가 전부 다 다르듯이 실제 우리가 그 나라에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물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있었던 호주 물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호주의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호주는 물가가 비싼 나라가 아니라 인건비가 비싼 나라예요. 즉,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고, 또한 알코올이라고 불리는 술, 기호식품이라 불리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높은 나라입니다. 반대로 필리핀은 물가가 싼 나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경험한 필리핀은 물가가 싼 나라가 아니라 인건비가 싼 나라예요. 또 술이 싸고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 싼 나라입니다. 이는 국가의 수준, 소득, 국민성, 국가의 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책정이 되는 비용인데요. 전문 용어로 이 부분을 엥겔 지수 혹은 빅맥 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일반 관광객이 잠시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관광객의 입장으로 호주에 방문을 했을 때는 호주는 인건비가 비싼 나라다 보니 관광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빙을 해주는 식당에 갔을 때는 밥값에 대한 원가는 저렴하다 치더라도 그 밥을 서빙해주는 종업원의 급여가 비싸다 보니 덩달아 밥값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기름값과 자동차 비용이 저렴하지만 운전을 해주는 운전기사의 비용이 비싸다 보니 택시비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술이나 기호식품 등이 나라의 정책상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비싸게 책정되어서 관광객인 우리가 맥주를 한두 잔 마신다거나 혹은 기호식품을 한두 개를 사서 피려고 했을 때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호주의 물가는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하게 이거는 인건비와 기호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민자들이 생활을 하시는 생활비를 놓고 보았을 때 호주는 고기, 우유, 야채, 과일, 쌀 같은 1차 산업이 정말 풍부하고 저렴한 나라예요. 쉽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상 호주에 살았을 때는 사실 생활비가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생필품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느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 시급,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시간당 18,000원이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최저 1급, 하루에 받는 일당이에요. 하루에 받는 일당이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느끼는 서비스 비용이 호주에 비해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저렴하게 느껴지고, 또 국가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이렇게 통치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국가가 국민들을 관리를 할 때 이분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을 때는 술이나 기호식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대하게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관광객이 일반 시야로 봤을 때는 필리핀 또는 동남아시아의 물가가 싸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산품, 자동차 등 모든 것이 수입인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 수입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현지 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상류층 또는 구매 능력이 있는 현지 외국인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치세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가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와 호주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는 자동차인 경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혹은 독일산 고급 차량도 한국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한국에 비해서 1.5배 혹은 2배 이상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치세가 붙어서 그렇죠. 이에 필리핀의 물가를 조사하실 때는 이렇게 원래 싼 인건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살면서 필요한 부분, 자동차를 사신다거나 현지의 가구를 사신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조사해 보시면 한국에 비해서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리핀에서 이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필리핀의 이민 생활일 경우 생활비가 결코 싸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혹은 한국 이상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의 집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도 사실 전세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로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월세라는 것이 선진국인 호주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좋고 그리고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가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월세를 말씀드렸을 때 시가가 한 10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즉 월세 400에 보증금 8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월세 400만원 굉장히 비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호주는 평균 국민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나라다 보니까 이 월세에 대한 비용은 사실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여도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서민들의 사는 집은 치안이나 환경이 좋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서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고, 이에 따라서 필리핀에 이민을 오시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아파트 형식의 콘도미니엄이나 우리나라 단독주택 개념인 빌리지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즉 생활환경이 서민이 아닌 상류층, 현지 상류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살아야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구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집의 월세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필리핀의 부동산 경기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방 2개의 아파트인 경우 한 3, 4억 정도, 매매가가 한 3, 4억 정도가 되고요. 방 5개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역시 매매가가 한 4, 5억 정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월세는 보통 한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예요. 같은 개념인 호주나 한국에 비해서는 월세가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현지 취업을 통해서 한국이나 호주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생활비가 집세로 나가게 돼요. 즉 집세가 까먹는 돈이라는 거죠. 공과금의 경우에도 전기세, 물세, 인터넷, 관리비 등을 예를 들 수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전력 수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많이 정전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여전히 전기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필리핀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고 사는 거는 필수이고, 이에 따라서 누진세까지 적용이 되면 전기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입니다. 물세는 필리핀은 상수도가 없고 대부분 빌리지나 콘도미니움에서 지하수로 정수해서 사용하는 편이어서 물값이 크게 비싸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사실 그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다 보니까 생수를 따로 또 사다 먹어야 돼요.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비싼 편이고 속도도 조금 느린 편이고요. 즉, 필리핀 생활비가 결코 싸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필리핀 생활에 대한 이점도 말씀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필리핀은 인건비가 싼 나라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현지 가정부나 운전기사의 고용이 필수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는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집안의 물건이 망가졌을 때 수리기사를 부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수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청소나 빨래, 생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제가 직접 했고요. 그러나 인건비가 싼 필리핀에서는 이 인건비가 싸도 너무 싸기 때문에 마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분까지 들어요. 예를 들어 한 달 가정부의 급여가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청소, 빨래, 그리고 식사까지 차려주시는데 제가 가사 노동에 쓰는 시간을 생각을 하고 일을 제 인건비로 환산하는 것보다 가정부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며, 또 운전기사의 경우 급여가 보통 30에서 35만원 정도이지만 자동차 보험 수준이 선진국이나 한국 수준이 아닌 필리핀에서는 차량이 고장났거나 혹은 피치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를 외국인인 제가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현지 운전기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나 합의면에서 훨씬 이득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국제학교를 통학을 시켜야 되는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필리핀에서 출퇴근 시간에 운전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에 따라 몸이 편한 것은 필리핀, 아니 동남아 이민의 장점이 되죠.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방 5개에 집세가 4만 페소, 약 100만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고요. 전기세는 평균적으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인터넷 비용은 월 5만원, 그리고 전체 빌리지 관리 비용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 그리고 가사도우미에게 월 25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운전기사에게는 월 35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즉, 저는 여기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70만원 정도는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의 운전기사의 급여가 월 200만원이 훨씬 넘는 한국에서 한 달 집세까지 한국의 운전기사의 월급이 안 되는 인 필리핀이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민을 생각하는 우리가 원래부터 한국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또 필리핀에서 현지 수입원이 없는 경우 매달 17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고정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현지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학교의 비용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다양한 학교가 있어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 생활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의 물가는 공산품이 결코 싼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제품, 예를 들어 옷을 살 때 나이키라던가 아디다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현지 물건이나 중국산 물품 같은 경우는 저렴할 수는 있지만 품질이 떨어져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괜찮은 물건 몇 개 사다 보면은 현지 생활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리핀 이민을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생활비를 생각할 때 필리핀에서 살면 무조건 싸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생활비를 생각하시고 이에 대비해서
필리핀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이득을 최대화시키셔야 됩니다. 즉, 공산품이나 현지 물건을 사실 때는 현지 세일 정보나 발품을 통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도매점과 소매점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망고 같은 경우가 밖에 소매점에서는 1kg에 한 4,000원 정도 하고요. 도매시장에서는 1kg에 2,000원 미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매시장이 가장 저렴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도매시장의 물가를 먼저 아신 다음에 고용하신 가정부와 기사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아끼더라도 가정부의 급여는 충분히 뽑으실 수가 있어요. 즉, 이러한 정보들, 어디가 저렴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이 필리핀 이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며, 이 필리핀 이민 시 생활비는 대부분 까먹는 돈이다 보니까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실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생활비로 얼마만큼 우리의 몸이 편하게 사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필리핀 생활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필리핀 이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7가지 주제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정보가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살고 있던 호주 이민 생활을 접고 왜 필리핀 이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필리핀 이민 시 반드시 조사해야 될 생활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유튜브에서는 현지에서의 수입원, 즉 필리핀 현지에서 어떤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지 생활은 어떤지, 필리핀 현지 치안은 어떤지,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지, 필리핀 향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이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필리핀 세부에서 이원장이었습니다.